최근 신성 델타테크 관련한 이슈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종토방에서 AI를 활용해 해당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통찰 있는 게시물들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저도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의 게시물을 보며 주가가 당장이라도 오를 것을 기대했다가 그러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딱 그런 날이죠. 호주 특허 부총리 겸 과기정 통부 장관의 신성 델타테크 방문이라는 호재면 사실 다른 종목은 이걸로도 주가 띄우기에 바쁘겠지만 신성 델타테크는 일반 주식과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준을 갖고 투자에 임해야 하는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요 이슈에 대한 저의 부족한 생각을 함께 보시며 여러분의 투자 근거와 전략도 함께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호주 특허는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됐고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비용 납부 이후 최종 등록까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합니다. 이제 호주까지 됐으니 국내도 곧 뚫리겠지.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몇 번 당했습니까? 해외에서 뭐 하나 진전되면 시장은 국내도 곧을 선반영하고 주가가 들썩였지만 정작 국내는 막히면서 다시 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 특허의 의미를 이렇게 단계로 정리합니다. 첫째, 호주 특허는 사실상 승인이 맞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건 영미권 레퍼런스입니다. 호주에서의 진행은 캐나다, 미국 등 유사 권역에서 심리적으로든 서류, 전략적으로든 레퍼런스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국내 6, 7 특허 보정서 제출 기한 3월 11일을 앞두고 호주 진행 결과를 근거로 추가 설득을 시도할 논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호주 특허는 주가를 당장 띄울 호재라기보다 국내 설득의 재료가 하나 더 쌓이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태도 변화 그리고 수소 이야기입니다. 최근 켄텍과의 공동 특허 출원 소식을 비교적 빠르게 알린 행보, 이거 저는 그냥 홍보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메시지가 바뀔 때가 딱 하나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밖을 설득해야 할 시기입니다. 조용히 연구만 하는 모드에서 파트너 특허 프로젝트를 묶어 보여주는 모드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초전도랑 수소가 왜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초보자 관점에서 아주 쉽게 정리해 볼게요. 그린 수소는 친환경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입니다. 전력 손실이 줄어들수록 경제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초전도 기술이 만약 특정 구간에서든 손실을 줄여주는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수소 밸류체인에서 언젠가 돈이 되는 고리가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게다가 그린 수소는 정부가 밀고 있는 큰 프로젝트 축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리고 수소 기술 국산화에 427억 투자 같은 숫자형 정책 뉴스도 나오고 있죠. 수소 관련 특허 및 기술은 언젠간 호재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지난 금요일 비트코인과 미증시가 폭락 나왔고 삼성전자 등 프리마켓에서 순간 하한가도 기록하는 등 굉장히 변동성 강한 날, 신성 델타테크의 갑작스러운 양봉 전환과 상승 움직임입니다. 6일 오전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 통부 장관이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다녀갔다고 경남 타운홀 미팅 때 밝혔는데 지난 8일 공식적으로 기사를 통해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 신성 델타테크로 확인되었죠. 기사의 내용에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경남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올 상반기부터 착수하는데 그 사전 검증을 신성 델타테크를 방문해서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3년째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저도 초전도 사업에만 신경 썼지 피지컬 AI로 기업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경남 지역 제조기업 8개 중 1개로 선정되어 부총리가 방문했다는 건 그만큼 해당 정부 프로젝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시그널로 이해합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연구 성과들이 하나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성 델타테크는 뭐하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정부 정책과 연결되어 역량을 키우고 있었다는 건 차후 초전도 사업을 진행할 때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신성 델타테크는 시제품 출시 및 해당 사업에 대한 매출과 실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주총전 주가 분위기가 좋게 된다고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더욱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건 질책해주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KBSI가 2024년 상반기에 LK99 검증을 했고 결과가 비공개.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 결과가 완전히 무의미했다면 이후 합작사 설립과 로드맵 제시, 같은 의사결정의 무게가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었겠느냐, 이 의문은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내 특허가 승인되는 순간 KBSI 데이터 정보 비공개를 유지할 정치적, 행정적 명분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데이터가 공개된다? 그때는 정말로 시장이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초전도 테마는 늘 말이 앞섰고
재현, 데이터가 뒤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데이터가 공개되는 순간 그건 호재가 아니라 새로운 광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시장은 기관 수급과 공매도 같은 힘겨루기가 맞붙어 있고 코스닥을 끌어올리려는 정책 기대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개인이 이 전쟁에 참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은 전쟁의 승자가 아니라 전쟁의 변동성 비용을 내는 쪽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베팅은 하나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AI 시대를 넘어 양자 시대로의 전환을 열어줄 선도 기업이 될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도 필요합니다. 첫째, 신용 미수 금지. 둘째, 급한 돈은 시장 밖으로. 셋째, 이슈는 흥분이 아니라 단계로 기록하기. 이 세 개만 지켜도 세력의 파도의 감정이 휩쓸릴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슈를 분석하는 통찰력 있는 틀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중요한 시기, 개미들의 집단지성으로 이겨내보자는 3분 경제 채널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